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진짜 마치 심리조종술 마스터 클래스 같은 글입니다. 무려 1941년에 쓰여진 아주 소름 돋는 텍스트 하나를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이게 정말 지금 읽어도 기가 막히게 들어맞거든요. 바로 시작해 보죠.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네,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독특한 원문입니다. 이게 설정이 진짜 재밌어요. 고참 악마가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초보 악마한테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킬 것인가에 대해 조언하는 편지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도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쉽게 또 어이없게 무너지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마가 내세우는 핵심 전제가 기가 막힙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범죄? 폭력? 아니요. 바로 허영심입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성적, 그리고 지적인 허영심을 살짝 건드려주는 거죠. 당사자는 자기가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일상적인 인간관계랑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어떻게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완벽한 위선자로 만드는지 그 과정을 정말 소름돋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악마가 타겟이 된 인간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환호하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이 인간이 새로 사귄 친구들입니다. 이 타겟이 최근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냐면요. 돈도 좀 있고 겉보기엔 꽤 지적이고 세상 만사에 엄청 냉소적인 사람들이에요. 원문에서는 이들을 막연한 평화주의자라고 콕 집어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깊은 도덕적인 신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대중들을 깔보고 싶어서 뭔가 유행하는 문화적 흐름이나 허세에 취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속은 텅 비었는데 엘리트 의식만 가득 찬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타겟이 가진 원래 가치관이랑 이 새 친구들의 생각이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마는 아주 은밀한 심리 조종을 시작합니다. 자, 악마의 3단계 가스라이팅 한번 볼까요? 첫째, 허영심과 체면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둘째, 자기가 이 무리에게 동화되고 있다는 걸 최대한 나중에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비판적 사고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게 하는 거죠. 이 세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면 사람은 자기 가치관을 다 내다버리면서도 본인이 변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 대목에서 진짜 뼈 때리는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은 미묘한 표정과 말씨, 웃음만으로도 자기가 상대방과 한편임을 암시할 수 있는 동물이다. 맞아요. 우리는 어색한 상황을 피하려고 그냥 예의상 혹은 무리에서 튀기 싫어서 슬쩍 미소를 짓거나 맞장구를 치잖아요. 악마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듭니다. 타겟이 무의식적으로 그 미묘한 표정들을 따라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놓인 거죠. 타겟이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걸 끝까지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마들은 아예 인간들이 쓰는 언어 자체를 조작해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일명 청교도주의 프레임이죠. 악마들은 요즘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아주 축배를 듭니다. 왜냐고요? 요새는 가르침들이 죄다 물질주의만 경고하잖아요. 정작 정말 위험한 세속적인 허영심이나 잘못된 친구를 사귀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버렸으니까 타겟은 그야말로 완벽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겁니다. 이 악마들의 기가 막힌 언어 조작, 그 결정체가 바로 청교도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악마들은 이 단어에 아주 지독하게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아놨어요. 절제하고 건전하게 살려는 노력을 촌스럽고 조롱받을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군가 건강한 선을 지키려고 하면 야, 너 너무 깜깜한 거 아니야? 무슨 청교도 납셨네 하면서 낙인을 팍 찍어버리죠. 악마는 이 수법 하나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판 위에서 타겟은 결국 아주 기형적인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중생활의 쾌감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인간의 위선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요일 아침에는 동네 평범한 식료품 가게 주인 옆에 앉아서 아주 경건하게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는 나는 저런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좀 더 우월하지 하면서요. 그런데 토요일 밤엔 어떨까요? 그 냉소적이고 속물적인 친구들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남 깎아내리는 농담이나 신성모독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웃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우쭐대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스스로가 참 세련됐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자기 모습에 혐오감이나 부끄러움을 느껴야 맞잖아요. 그런데 허영심이라는 마취제에 취해버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나는 세속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모두 아우르는 참 복합적이고 균형 잡힌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양쪽 집단을 끊임없이 기만하고 있으면서도 그 위선에서 오는 오만한 쾌감, 묘한 자기만족을 즐기게끔 악마가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양심이 완전히 무감각해진 이런 이중생활은 결국 우리 일상의 진짜 관계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던 이 은밀한 위선은 금세 눈에 보이는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갑자기 씀씀이가 확 해퍼진다거나 직장일은 대충대충 회피하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건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어머니에게 무한한 짜증과 질투심을 느끼면서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우아하고 세련된 지식인 행세를 하면서 정작 집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아주 심각하게 병든 자아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악마가 파놓은 치명적인 마지막 탐정입니다. 타겟이 문득 내가 지금 좀 잘못 살고 있나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쯤이면 악마가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에이,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농담 좀 한 건데 뭐 어때? 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는 좋은 일이잖아. 반면에 그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고 도덕적인 선을 지키려는 마음은 그건 너무 속 좁고 답답한 짓이야 라고 가차없이 짓밟아버립니다. 마지막 남은 양심의 경고등마저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죠. 자, 오늘 이 소름 돋는 원문을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1941년에 쓰여진 이 악마의 지침서가 지금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에도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불편한 팩트 폭행을 날리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도 그저 내가 속한 그 무리에 어울려 보이려고 내 진짜 모습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지는 않나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무심코 지었던 그 미묘한 미소가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중한 가치관들을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흥미로운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